사내 정치 오피스 폴리틱스부가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당신이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의도나 판교 오피스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출근 도장을 찍고 묵묵히 제 몫의 일을 다하며 사규를 잘 지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승진자 명단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실적보다 입만 산 사람, 업무 능력이 당신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말이죠.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이 사내 정치질 라인 타기를 해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사내 정치는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스릴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식적으로 구는 것조차 아니죠. 훨씬 더 단순합니다. 사내 정치는 업무가 돌아가야 하는 이상적인 방식과 실제로 업무가 굴러가는 현실 사이의 괴리일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은 반쪽짜리 업무 지침서를 받았고 아무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회사는 단지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진짜 룰에 의해 인사고과에서 밀려나도록 내버려 둔 것뿐이죠. 당신이 배우지 못한 룰은 이렇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은 필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권을 쥔 사람들에게 당신이 일을 잘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눈도장 어필 찍어야 합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대놓고 말해주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말이 마치 썩은 사내 적폐처럼 들릴까 봐서죠. 하지만 이건 부패가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라는 집단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본질적인 방식일 뿐입니다. 예전부터 늘 그래왔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드리죠. 두 사람이 똑같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냅니다. 한 명은 매주 팀장에게 주간 업무 보고 메일을 보냅니다. 화려할 것도 없이 그냥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세 줄 요약 bullet points를 해서 말이죠. 반면 다른 한 명인 영호 대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호는 자신의 결과물이 알아서 증명해 줄 거라고 순진하게 믿습니다. 6개월 후 회사에 수천만 원, 수억 원 단위의 예산 삭감 칼바람이 붑니다. 팀장은 누군가를 구조조정 명단에 올려야 합니다. 팀장의 머릿속에 첫 번째 직원이 회사에 기여한 바는 최근 기억으로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반면 영호 대리의 존재감은 희미합니다. 누가 책상을 빼게 될까요?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멘탈이 나갑니다. 영호 대리도 똑같이 야근하며 뼈 빠지게 일했고 똑같이 많은 트러블 슈팅을 해냈지만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팀장이 악마라서도 아니고 시스템이 썩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 직장인의 실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도 흔히 벌어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TF 태스크포스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실무 작업은 당신이 영혼까지 갈아 넣어 거의 다 했습니다. 하지만 임원진 회의 때 프레젠테이션은 그 사람이 합니다. 3개월 뒤 모두가 그 프로젝트를 발표자의 성과로 기억합니다. 당신은 공을 뺏겼다고 느끼고 실제로도 숟가락을 뺏긴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난 일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공로는 일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소통하고 포장한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억울하시죠? 하지만 당신이 속한 직장 생활이라는 시스템은 공정성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가시성, 비지빌리티로 굴러갑니다. 공정성을 따지자면 당신이 맞을지 몰라도 결국 인사평가 승자는 그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놓치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본인이 아웃풋, 즉 작성한 코드의 줄수, 기한 올린 보고서의 개수, 해결한 문제 건수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식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본부장님은 당신의 기여도를 엑셀 시트에 수치화해서 꼼꼼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인지, 일머리가 있는지, 수백만 원의 연봉 인상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어렴풋한 느낌을 간직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파편들로 만들어집니다. 3개월 전 회의에서 당신이 무심코 던진 코멘트, 급한 이슈가 터졌을 때 늦게까지 남아서 도와줬던 기억, 혹은 칼퇴해버렸던 기억들 말입니다. 이런 파편들이 모여 당신의 사내 스토리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가
엑셀 시트에 적힌 KPI 점수보다 당신의 커리어를 훨씬 더 크게 좌우합니다. 이제 사내 인맥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단어가 나오면 사람들은 흔히 친목질이나 네트워킹을 떠올리며 귀를 닫아버립니다. 가식적으로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직장에서의 관계는 가식적인 거칠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사람을 알리는 것입니다. 팀장이 핵심 프로젝트에 누군가를 차출할 때 그는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씁니다. 신뢰는 이력서 스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뢰는 수십 번의 작은 상호작용들, 즉 당신이 던진 예리한 질문, 조용히 처리해낸 골칫거리, 문제가 터졌을 때 대처했던 방식 등에서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결정권자는 그 그림을 보고 결재를 내립니다. 회사 사람 모두와 베프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광대짓을 할 필요도 없지만 적어도 단순한 업무용 톱니바퀴가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은 결국 사람이 내리고 사람은 자기가 아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한 소리 같겠지만 본인이 회사에서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돌아보세요. 동료들과 스몰 토크를 나누나요? 도움을 요청하나요? 먼저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미나요? 아니면 그저 출근 뚝딱, 일 뚝딱 처리하고 퇴근해 버리나요? 후자라면 당신은 프로페셔널한 게 아닙니다. 그저 투명 인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사에는 이런 눈치 게임에 당신보다 훨씬 능숙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당신보다 똑똑하거나 더 뼈빠지게 일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눈치가 더 빠르거나 타고난 인싸, 외향적이거나 아니면 짬바 있는 사수에게 먼저 꿀팁을 배웠을 뿐이죠. 이 사실은 당신을 꽤나 불쾌하게 만들 겁니다. 불공평한 특혜처럼 느껴지니까요. 네, 불공평한 특혜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이 현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게임에서 발을 빼고도 승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의리, 로열티입니다. 가식적인 코퍼레이션 애사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뇌리에 진짜로 박히는 진짜 의리 말입니다. 프로젝트에 빵꾸가 났을 때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서서 의견을 내나요? 팀원이 헤매고 있을 때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나요? 아니면 내 일만 쳐다보고 있나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올 때 억울한 동료가 총대를 메고 독박을 쓰게 내버려 두나요? 아니면 진실을 말해주나요? 이런 순간들은 당시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것이 곧 평판이 되고 평판은 곧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 화폐입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항상 최고 스펙의 에이스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대개 남들이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업무 고충을 한 번이라도 덜어준 사람, 남을 방패막이로 던져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지 않은 사람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하면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 말씀드리죠. 당신은 수년간 소처럼 일만 합니다. 튀지 않고 묵묵히 퀄리티 높은 결과물을 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위를 둘러보고는 이번 인사발령에서도 또 물을 먹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억하심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원에서 일을 맡지도 않고 회의 때 입을 닫아버립니다. 소위 말하는 조용한 퇴사 모드로 월급 루팡처럼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이것이 내 멘탈을 지키는 길이라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억하심정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직장에서 당신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회사 일에 마음을 닫고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당신은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배울 기회마저 잃게 됩니다.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백, 수천만 원어치의 가장 가치 있는 정보는 사내 직무 교육 프로그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바로 그 임원실, 회의실에 존재할 때 얻어집니다. 왜 강남지사의 어떤 프로젝트에는 수억 원의 빵빵한 예산이 터지고 다른 곳은 무산되는지, 부서 간의 기싸움과 갈등이 실제로 어떻게 봉합되는지를 지켜보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이 그 중요한 순간의 자리에 없다면 당신은 눈을 가린 채 회사를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누군가 알아봐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짓은 당장 그만두세요. 아무도 당신의 진가를 발굴하러 오지 않습니다.
팀장님은 바쁘고 동료들은 본인들 밥그릇 챙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스스로 본인의 성과를 티내지 가시화하지 않으면 평생 묻히고 맙니다. 이건 재수없게 자기 PR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문서화 보고 작업입니다.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세요. 회의 때 목소리를 내세요. 고과를 매기는 결정권자들이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만드세요. 둘째, 당신이 진심으로 배울 점이 있다고 존경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하세요. 만인과 친해질 필요는 없고 소수면 충분합니다. 여유가 될 때 그들을 돕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세요. 좋은 기회, TO가 생겼을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세요. 이건 억지 친목질이 아닙니다. 그저 사무실을 떠도는 유령이 되지 않는 방법일 뿐입니다. 셋째, 결제가 실제로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악하세요. 누가 실세 권력인가? 누가 그 실세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건 사악한 권모술수를 부리라는 게 아닙니다. 새님처럼 순진 나이브하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기획을 통과시키고 싶다면 누가 그것을 승인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수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중요한 일인지 그들이 확실히 납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 눈치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어도 타이밍이 엉망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회사가 대규모 희망퇴직을 발표한 직후에 연봉 협상이나 승진을 요구한다면 당신의 실적이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없습니다. 팀장이 마감에 쫓겨 멘탈이 나간 상태일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봐야 귓등으로도 안 듣겠죠. 이건 꼼수를 부리라는 게 아닙니다. 눈치를 챙기라, 분위기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이 상황 맥락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들은 훌륭한 결과물이라면 언제, 어느 볼륨으로 들이밀어도 무조건 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똑같은 기획안도 상반기 1월에 결제를 올리면 수억 원의 예산을 타낼 수 있지만 하반기 7월에 올리면 당장 휴지 통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더욱 잔인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나 기여했냐보다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대박난 부서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면 당신의 비중이 숟가락만 얹은 수준이었어도 당신은 이득을 봅니다. 반대로 폭망한 프로젝트에 있었다면 설령 당신 잘못이 원어치도 없더라도 당신의 인사곡괴는 꼬리표 5점가 남습니다. 사람들은 세부적인 팩트가 아니라 그때 걔도 그 팀이었지라는 연관성으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 엄청난 대박 성과를 떠올릴 때 결정권자는 그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을 승자로 기억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인식을 만들고 인식이 곧 기회를 창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이 승진에서 누락된 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시당한 건 당신이 잊히기 쉬운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은 존재조차 몰랐던 사내 정치라는 스코어보드 평가 기준표로 평가받고 있었을 뿐입니다. 업무 성과도 중요하지만 눈도장 가시성도 중요합니다. 라인 관계도 중요하고 타이밍, 눈치도 중요합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이런 것들을 트래킹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그저 당신이 알아서 눈치껏 깨우치려니 생각했을 겁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오직 성과만으로 충분한 세상이 오길 바라며 억울함에 분노하며 수년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바란다고 해서 게임의 룰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룰을 이해해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엔 본인이 어디까지 감수하고 행동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 하던 대로 묵묵히 계속하면서 운 좋게 잘 풀리기를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의 처세술 조정을 더해 진짜로 위로 올라갈 확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스템은 당신 사정 따위는 봐주지 않습니다. 조직은 그저 쉼없이 굴러갈 뿐이며 당신이 방치한다면 시스템은 무심하게 당신을 밟고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